손대범 위원이 KCC를 우승 후보로 꼽았어요. 그런데 정규 시즌 때 KCC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손대범 위원이 했던 말이 KCC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결정적으로 라거나 선수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다른 선수가 된 게 결정적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KCC의 철퇴를 제대로 맞은 이제 동부 너무 아쉽게 떨어져 버렸어요. 저랑 이니셜이 같아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던 팀이었는데 보험은 다른 거 쓰시던데.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영이고요. 네, 저는 농구편 호스트를 맡은 조현일입니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KBL의 시즌 마무리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로 지난번에도 모셨었죠. 농구 칼럼니스트이자 현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이신 손대범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또 불러서 감사합니다. 아,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2024 KBL 정규 시즌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께 이번 정규 시즌을 통틀어서 한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 키워드, DB에 이루지 못한 꿈 정도로 딱 말씀드리고 싶네요. 녹화일 기준으로 DB는 이미 떨어졌죠. 시즌 내내 거의 독주했었는데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죠. 시즌 개막일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원주 DB였는데 정규리그 끝나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는 이제 KCC를 상대로 4경기 만에 탈락하면서 와, 약간 좀 그러니까요. 아쉬움을 좀 곱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게 토너먼트의 묘인 것 같아요, 진짜. 단기전은 정규리그와 다르다라는 네. 거를 DB가 보여주고 말았죠. 네. 우리 조현일 위원님은 한 가지 키워드로. 네, 저는 흥행. 네, 우선 뭐 TV 시청률이나 뭐 아니면 KBL의 뭐 산업을 논하는 건 아니고 일단 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늘었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관중 수가 늘어나는 건 저는 흥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직접 보고 재미를 느낀 분들이 집에 가서 KBL 기사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보시고 뭐 쇼츠도 찾아보시고 할 텐데 저는 뭐 지난 시즌 데뷔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흥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관중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연령대가 젊어지셨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30, 40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대, 20대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고 싶은 오빠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선수들도 좀 잘 꾸미기도 하고 잘생긴 선수도 많이 늘어났긴 했지만 일단 경기 자체도 시원시원해졌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티켓 예매가 8,000장이 넘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역대급이라고. 그러니까요. 1, 2차전은 이제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에서 열렸는데 그 1, 2차전도 역시나 5분 만에 다 매진이 됐거든요. 3,500석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 작은 편이었는데 부산 사직체육관 정말 잠시 실내체육관과 함께 제일 큰 체육관이잖아요. 거기도 역시나 8,000석 이상 넘치면서 아마 10,000명도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팀별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가 항상 걸리는 팀 중에 좀 눈에 띄는 팀이 사실 수원 KT였어요. 거기 용병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페리스 베스였나요? 페리스 베스는 NBA에서 잠깐 뛰었죠. 네, 피닉스 선즈에서 좀 뛰긴 했었습니다만 NBA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뭐 애초에 올 때도 뭐 좋은 선수긴 했지만 뭐 이 정도까지 활약한 분들은 많이 안 계셨을 거예요. 손대범 위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 페리스 베스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반 무득점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 사람이구나, 지쳤구나. 그래 혼자 뭐 많은 짐을 지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지 했는데 후반에 36점 넣었어요. 네, 그래서 대단하죠. 이런 단기전에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 되는 게 외국인 선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려하고 또 올스타전 때 슬램덩크 대회에 나와서 엄청난 덩크도 터뜨리고 여러모로 좀 화려함과 또 내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쇼와 성적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제 팬들이 붙인 별명이 생태계 교란종. 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네, 베스니까. 네, 그리고 진짜 KBL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그 정도로 좀 상상 이상의 개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올드스쿨하기 때문에 이런 혼자의 원맨쇼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저 선수는 그냥 저 선수 존재 자체가 작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선수로 인해 파생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좀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멘탈을 완전히 부시는 이거 트레이스 토크.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뭐 공개되진 않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모릅니다. 네.
뭐 가족의 안부를 물었거나 뭐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선수 제 생각에는 충분히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이게 경기가 끝난 다음에 꼭 상대방이 화가 나 있어요. 쫓아간다든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아센 마레이라는 창원 LG의 매너 좋은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도 끝나고 뭐 완전히 진짜 이렇게 쫓아갔어요. 근데 그만큼 상대의 멘탈을 부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최고의 흔히 말하는 뭐 히트 외국인 선수가 됐죠. 이게 마이클 조던도 그렇지만 잘하는데 입까지 털어버리면 상대팀이 2배로 막 너네 엄마 나오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한국에선 선 넘은 거죠. 한국에 울산은 어땠었나요? 현대모비스는 끝까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더 잘할 수 있는 좀 멤버였는데 뭐 물론 마지막에는 6강 플레이오프가 6팀이 딱 선명하게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모비스가 마지막 10경기 뭐 2승 8패 이렇게 했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한 끗이 다 모자랐던 것 같아요. 뭐 게이지 프림이라는 좋은 선수, 케베 알로마도 2옵션으로는 차고 넘치는 선수고 박무빈 선수 있었고 뭐 이우석 선수도 있었고 84년생 베테랑인 함지훈 선수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완전히 회춘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마지막 고비를 좀 넘지 못했죠.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부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동차 부품. 그래서 좀 비교하기 좀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이 좋은 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부산까지 400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만남의 광장을 지나가는데 바퀴가 하나 좀 삐걱거리는 거예요. 바퀴 누군가요? 이거 나가도 됩니까? 문경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약간 좀 핸들이 좀 이상하네. 기름이 없어? 부산 좀 가긴 갔어요. 갔는데 시작할 때 그 버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부상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행히 내비게이션 주력 상품인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았는데 안내를 잘 줬거든요. 네,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아 부상 때문이라는 거죠? 되게 의외의 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서울 SK였던 것 같아요. 6강 플레이오프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허무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SK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뭐 둘 다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었고 또 동아시아 슈퍼리그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올 시즌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따지고 보면 KBL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이 아닌가 싶어요. 정관장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부상자가 너무 많았고요. 마지막에는 더 짜낸 에너지조차 없는 상황이 돼서 플레이오프를 맞았습니다. 김선영 선수도 복귀하긴 했지만 몸 상태 100%는 아니었고 자밀 원희 선수는 너무 혹사를 당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도 더 많이 뛰기를 원하긴 했었지만 스케줄이 빠듯하다 보니 마지막엔 더 에너지가 안 나왔고 안영준 선수도 결정적 때 부상을 당했고 오재현 선수 역시나 홈에서까지 2차전에서 발목을 다쳤고 네. 오세근 선수는 이번에 이적을 하면서 좀 기대를 받았었죠. 김선영 선수와의 그 콤비가 다시 이제 이뤄지나 막 했었는데 부상이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군요. 약간 골든스테이트 느낌이죠. 좀 주전들이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활동량도 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사실 KBL에서 만약에 동아시아 슈퍼리그까지 뛴다고 하면 1년에 70경기 이상 뛰어야 되거든요. 정규 시즌 54경기, 그 다음에 동아시아 슈퍼리그 뛰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컵 대회 뛰어야 되죠.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면 플레이오프에서 또 3-4경기 뛰어야 되다 보니까 SK는 피로가 많이 누적이 돼 있었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오재현 선수도 다치고 자밀 원희도 거의 못 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피로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동아시아 슈퍼리그 원정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게임만 치르고 온 게 아니었죠. 결국에 피로 누적이 좀 발목을 잡은 케이스가 되네요. 사실 부산 KCC가 지금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오면서 전주가 되게 속이 쓰릴 것 같은데 그렇죠. 연고지 첫 해. 연고지를 받고 이제 첫 해인데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부산 KCC의 시즌은 어땠나요? 손대범 위원이 저랑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KCC를 우승 후보로 꼽았어요. 그런데 정규 시즌 때 KCC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슈퍼팀이지만 모래알 조직력, 뭐 부상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정규리그를 5위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대범 위원이 그 방송에서 했던 말이 KCC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거짓말처럼 올라가는 증거로 있어요. 이거 고정 댓글로 드릴까요? 증거로 있습니다. 증거로. 네. 귀신같이 상승. 네. 손대범 위원의 정말 흔들리는 믿음만큼 KCC도 흔들림이 많았다. 하지만 손대범 위원은 흔들리면 픽 쓰러지는 반면에 KCC는 챔포전까지 갔다. 최소한 이름값은 해냈다. 손대범과 달랐다. 근데 저는 저번에 그 10월 달도 예상했지만 이게 슬로우 스타터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KCC는 흔들리 열전 플레이오프에 가가지고 플레이오프에 가가지고 강해질 것이다.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제 기대처럼 약간 제가
철회했던 게 진심이 아니라 채찍질. 채찍질을 뭐 왜 저한테 하세요? KCC 선수단이나 그룹에 해야지. 그럼 지지 철회를 다시 철회하나요? 근데 손 대변인 말처럼 KCC는 본인들도 아마 잘 몰랐던 시즌이 아니었을까. 진짜 정규 시즌 때는 많이 흔들리고 사실 또 작전 타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가 되니까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감독의 뭐 임기응변 게임 플랜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발현됐어요. 그래서 뭐 DB랑은 좀 다르죠. DB랑은 또 다른 의미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가 다르다는 걸 KCC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으로 라거나 선수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다른 선수가 된 게 결정적이었죠. 사실 정규 시즌 때만 해도 이제 라거나 선수도 은퇴할 때가 됐다. 혹은 약간 한물 갔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위력이 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막 사람 앞에 두고 찍는 덩크를 인유어 페이스라고 하는데 인유어 페이스를 찍고 3점 슛을 넣고 리바운드 매 경기 10개 이상 잡아내고 무엇보다 블록 슛을 2개, 3개씩 기록하는데 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10년 전 데뷔할 때 나왔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라거나 선수의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 아마도 이제 FA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동기부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 선수가 선전해 준 것이 KCC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KCC의 철퇴를 제대로 맞은 이제 동부 DB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쉽게 떨어져 버렸어요. 네. 저랑 이니셜이 같아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던 팀이었는데 보험은 다른 거 쓰시던데. 네,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정규리그 우승을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좀 팬들의 기대감도 컸고요. 다만 김주성 감독도 역시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이런 계속되는 변수에 대한 대처가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정규리그 MVP를 두고 좀 경쟁했던 강상재 선수가 사실은 플레이오프 때 만난 매치업 상대 최준용, 송교창 선수가 약간 상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운동력 좋고 스피드가 좋고 또 신장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규 시즌만큼의 위력을 못 보여줬던 것이 DB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게임이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강상재 선수도 잘못 만났고 또 이선 알바노 MVP를 받았잖아요. 이 선수도 이제 KCC의 에피스톨라라는 이 아주 끈적끈적한 수비수를 만나서 고전했거든요. 그리고 디드링 로슨도 이 두 명이 고전하다 보니까 본인 혼자서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김주성 감독도 말씀대로 오히려 저는 정규 시즌 때 좀 이런 등락이 있었더라면 더 그렇죠. 시리즈 조정 능력이 있었을 텐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해버리니 좀 그런 부분도 오히려 좀 악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허무하게 시즌이 끝났죠. 본격적으로 좀 챔피언 결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형제가 이렇게 다른 팀으로 올라와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다? 네, 예전에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의 문태용 선수가 있었고 LG 세이커스의 문태종 선수가 있었죠. 네, 문태종 선수가 형이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이제 뛰었는데 그쵸. 결승에서 마주치게 됐죠. 결국 우승은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져갔었고 동생이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죠. 이제 형 동생이 이제 시리즈에서 만난 것은. DNA는 무시 못한다는 게 허재 감독님 이제 아들들인 거잖아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형제 대결도 또 관심을 모으고 또 둘 다 뭐 최전성기고 그리고 또 이번 챔프전이 특이했던 이유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한 팀들이 모두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6강 플레이오프로 간다고 해서 뭐 대권 도전을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지금 두 팀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재밌었고 그리고 이 부산이 또 한동안 프로팀이 없었잖아요. 계속 뭐 팀이 좀 떠나가는 신세였는데 모처럼 이제 부산 농구 팬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서 10,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또 경기를 만끽하시고 이랬던 부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서 뭐 부산 BNK 썸 여자농구단도 결승에 올라가곤 했지만 이 부산 프로팀이 2000년 이후에 우승팀이 없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롯데는 아니 롯데는 1992년이 마지막인데 축구도 부산은 지금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노리게 됐다라는 게 올 시즌을 좀 정리해 보면 이번 시즌은 우리 KBL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팬들의 좀 인식이 박혀 있는 KBL은 고리타분하다, 수비 위주다, 용병 중심이다.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아마도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도 비슷한 농구를 하다 보니까 팬들 인식이 더 강해진 것 같은데 사실 KBL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득점도 많이 나오고 있고 페이스도 빠르고 또 그 중심에는 외국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현 선수 같이 고향을 선호의 이정현 선수 같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지고 국내 선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 고정관념 좀 깨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실제로도 득점 때도 뭐 예전에 60점대 50점대 머물렀던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80점, 90점, 심지어 챔피언 결정전에서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표본을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동의하는 게 올 시즌 원주 DB의 평균 득점이 89.9점, 90점이었거든요. 90점이었고 그리고 부산 KCC도 88.6점이고 또 팬들이 보시기에 3점을 많이 던지는 농구가 요즘은 재밌잖아요. 네, 뭐 2점을 노리고 포스트업 농구도 물론 뭐 존중할 만하지만 지금 농구의 추세 자체가 3점을 많이 던지는데 지금 KBL에서 3점을 한 경기에 27개, 26개 던지는 팀이 생겼거든요. 사실 과거에 만약에 이렇게 던졌다? 벤치에서 무조건 이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속공 상황에서 3점을 던져도 감독들이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KBL의 젊은 감독들은 현대농구의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농구 15점 차로 밀리고 있어도 금방 뒤집을 수 있고 100점을 주고받는 이런 농구가 되면서 저는 KBL도 이제는 공격적인 리그가 돼가고 있고 팬들의 입맛에 맞는 농구를 한다라고 저는 홍보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2023-2024 KBL 시즌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위원님들은 이번 시즌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소감 한마디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출입증 받고 기자 활동을 한 게 이번 시즌 24번째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근데 한 중간중간에 할 때는 약간 좀 현타가 오게 됐어요. 속된 말로. 왜냐면은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최근 두 시즌, 특히나 이번 시즌 치르면서 뿌듯했던 점은 그동안 연락 안 됐던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로 뭐 특정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농구 재밌어졌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좋아했던 팬 입장에서는 동지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되게 행복했던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농구 대잔치 세대거든요. 그 오빠 부대. 네, 그 세대를 관통했던 또 농구 팬으로서 KBL에 관중들이 많다는 건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뭐 단순히 경기에 발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팬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KBL 안 봐. NBA가 있는데 왜 봐? 네, 저도 NBA 해설로 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KBL도 그만의 매력이 있고 직접 뭐 가셔서 보셨을 때 더 매력이 배가 되는 리그라는 점에서 저는 이 흥행 가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배트맨을 따로 같이 보면서 이거를 프리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트맨에 대한 소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 토토를 바로 구매를 해보는 겁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이고요.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이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단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2023-2024 농구 시즌은 모두 끝이 났지만 우리 스포츠 썰티타카 농구편이 또 어떤 재밌는 썰을 가지고 돌아올지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포츠 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